오늘은 빠르게 엑셀의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사칙 연산을 활용하여 수식을 만들고 수식의 결과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당은 연봉에 0.0025를 곱하면 되니까 이곳에 는 해주고 유재석의 연봉이 들어있는 셀을 클릭해주고 곱하기 0.0025 엔터 해주면 결과가 나오겠죠. 합계는 연봉에 수당을 더해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는 연봉 더하기 수당 엔터 이렇게 해주면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세금은 합계 곱하기 0.3 는 합계 곱하기 0.3 이렇게 해주면 구할 수 있고요. 실수령액은 합계에서 빼기 세금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값을 구한 다음에 블록 설정하고 아래쪽으로 자동 채우기 핸들을 끌어서 나머지 값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 결과 값의 총 합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의 총 합계, 합계의 총 합계 이런 것들을 구해 보도록 하죠. 이것을 구하고 싶다면 는 이렇게 해주고요. 수당의 각 값들을 더해주면 되겠죠. 클릭해주고 더하기 클릭해주고 더하기 클릭해주고 더하기 클릭해주고 더하기 클릭해주고 더하기 그리고 더하기 그리고 더하기 그리고 더하기 그리고 엔터 해주면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물론 이렇게 값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엑셀은 이런 수식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미리 약속된 수식을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렇게 데이터의 합을 구할 때는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값을 구할 곳에 포인터를 가져다 둔 다음에 여기 보면 함수 삽입 단추라는 것이 있죠. 이것을 클릭하고요. 함수 검색 상자에 합계를 구할 수 있는 sum이라는 함수를 입력하고 검색한 다음에 sum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수 인수창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처럼 연속된 숫자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을 때 엑셀이 알아서 이렇게 인수라는 것을 설정해 주기도 합니다. 여기 설명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인수들의 합을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넘버 1, 넘버 2 이런 것들이 합계를 구하려는 값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 얘기는 넘버 1, 넘버 2 이런 것들이 인수라는 뜻이죠. 인수 입력란에 직접 숫자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합계를 구할 범위를 지정해 주면 간단하게 연봉의 총 합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 누르면 이렇게 결과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수당의 총 평균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함수 삽입 단추를 클릭하고 평균을 의미하는 average 함수를 선택한 다음에 평균을 구할 범위를 인수에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 자세히 살펴보면 이 4셀에서 이 13셀까지 지정이 되어 있죠. 잘못되었죠. 우리가 구하려는 평균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최고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함수 삽입 단추를 클릭하고 최고액을 구할 수 있는 max라는 함수를 검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max를 보면 최대값을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확인 눌러주고요. 역시 최대값을 구할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중간액도 역시 마찬가지로 함수 인수 단추를 클릭하고요. 미디언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죠. 최저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함수 인수를 클릭하고 최저액을 의미하는 mean을 검색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고 확인 눌러준 다음에 범위를 정확하게 지정해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쉽게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주 사용하는 함수가 익숙해진다면 함수 삽입 단추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수식 입력줄에 는 sum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괄호 열고 총합을 구할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준 다음에 괄호 닫고 엔터키 눌러서 결과값을 구할 수도 있겠죠. 나머지 값들은 이렇게 블록으로 설정한 다음에 자동 채우기 핸들을 끌어서 이렇게 채워주면 나머지 값들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수 어렵지 않죠? 오늘은 여기까지 끝.